자, 여러분. 오늘 진짜 흥미로운 주제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핵심 분석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흔들어 놓을 아주 흥미진진한 라이벌 매치를 하나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바로 다가오는 거대한 정책 변화 속에서 펼쳐질 국내 대표 연료장지 기업 두산퓨얼셀과 미코파워의 진검승부입니다. 벌써부터 기대되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2026년 6월 과연 수소 시장의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까요? 하필 왜 2026년이냐고요? 이때가 바로 잠시 멈춰있던 정부의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타이밍이거든요. 말 그대로 기존 시장의 룰이 완전히 뒤바뀌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시작되는 순간인 거죠. 오늘 살펴볼 내용들 가볍게 짚고 넘어가죠. 첫 번째로 2026년에 어떤 정책 변화가 있는지 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시장의 절대 강자 두산 퓨얼셀, 세 번째는 떠오르는 강력한 도전자 미코파워를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글로벌 SOFC 시장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확인한 다음 마지막으로 최종 승자를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2026년 수소 정책 변화. 한마디로 게임의 룰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정부 정책은 크게 세 단계로 딱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먼저 1단계 청정수소 인증제, 2단계 발전 사업자들에게 청정수소 사용을 강제하는 CHPS, 즉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방금 말씀드린 2026년 6월 입찰 시장 재개입니다. 사실 이 CHPS 제도가 작년에 세계 최초로 도입되긴 했는데 올해 입찰이 취소되는 등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년 6월에 열릴 입찰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 생산 수소와 기술을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순수 100% 국산 기술을 가진 기업에게 판이 엄청나게 유리해진다는 뜻입니다. 그중에서도 베이스가 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 바로 청정수소 인증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소 1kg을 만들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무려 5개 등급으로 아주 깐깐하게 나누어서 인정하는 제도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탄소를 펑펑 내뿜는 그레이 수소는 사실상 시장에서 불리해지다 못해 퇴출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압도적인 고효율의 저탄소 솔루션이 없으면 이제는 아예 명함도 못 내미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럼 이제 선수들을 만나볼까요? 두 번째 파트, 현재 시장의 챔피언 두산 퓨얼셀입니다. 단기 실적으로는 감히 따라올 자가 없죠. 이 수치 한번 보시죠. 두산 퓨얼셀의 시장 장악력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전체 시장 파이의 60%에서 많게는 73%까지 혼자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기존 주력인 PAFC, 즉 인산형 연료전지를 바탕으로 굵직굵직한 대형 프로젝트들을 다 따냈고요. 이미 현장에서 쌩쌩 돌아가고 있는 규모만 550메가와트에 달합니다. 규모의 경제나 당장의 실적만 놓고 보면 의심할 여지 없는 압도적 1위죠. 하지만 철옹성 같은 챔피언에게도 뼈아픈 약점은 존재합니다. 42에서 50.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두산의 주력 기술인 PAFC의 발전 효율입니다. 아까 제가 그 깐깐하다는 5단계 청정수소 인증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엄격한 저탄소, 고효율 기준 앞에서 이 수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두산도 차세대 고효율 기술인 SOFC로 서둘러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두산은 영국 기업인 세레스의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국산화율이 턱없이 낮거든요. 만약 다가오는 입찰 시장에서 정부가 국내 기술 우선 카드를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두산의 이 높은 해외 기술 의존도는 앞으로 엄청난 취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세 번째 파트,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도전자 미코파워입니다. 새롭게 바뀔 정책에 말 그대로 완벽하게 세팅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100%입니다. 미코파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SOFC 기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 완벽하게 국산화해낸 기업입니다. 핵심 부품인 셀, 스택, 그리고 전체 시스템까지 싹 다 순수 우리 기술인 거죠. 정부가 2026년부터 내밀 기술 자립도라는 까다로운 시험지에 이미 만점짜리 답안지를 손에 쥐고 있는 셈입니다. 효율은 또 어떻고요? 미코파워 시스템의 발전 효율은 무려 59.5%에서 최대 63%에 육박합니다.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조금 전에 본 두산의 PAFC 효율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나잖아요?
이런 엄청난 고효율 스펙 덕분에 미코파워는 그 깐깐한 청정수소 인증제 아래서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독보적인 수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막연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눈에 보이는 실적들을 척척 내고 있거든요. 당장 2025년 CHPS 입찰에서 데이터 센터랑 스포츠 센터 등에 들어갈 물량 총 13메가와트를 따냈습니다. 전체 물량의 약 7%에 달하는 수치죠. 여기에 150kW급 상용화도 끝냈고 결정적으로 내년에는 연산 30메가와트 규모의 평택 신공장이 빵빵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정부 정책의 훈풍을 듬뿍 맞으면서 폭발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볼까요? 네 번째 파트, 글로벌 SOFC 격돌입니다. 진짜 큰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시죠. 지금 글로벌 SFC 시장 성장세는 그야말로 대폭발 수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략 20억 달러 수준인데 불과 몇 년 뒤인 2032년이 되면 120억 달러를 훌쩍 넘길 거라고 하거든요. 매년 30% 가까이 쑥쑥 크고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여기서 한번 뒤처지면 앞으로 미래 에너지 패권은 구경도 못한다는 뜻이죠. 그럼 이 엄청난 글로벌 시장을 누가 다 먹고 있느냐? 미국의 블룸에너지, 일본의 교세라, 영국의 세레스 같이 정말 난다긴다 하는 소수의 엘리트 기업들만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글로벌 탑 클래스 5대 기업 명단에 대한민국의 미쿠파워가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 독자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으로서는 진짜 유일무이한 쾌거이자 어마어마한 경쟁력입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최종 시장 승자 전망. 2030년을 향한 치열한 수싸움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양측이 들고 있는 무기가 너무 달라서 정말 흥미로운데요. 두산은 역시 체급이죠. 압도적인 단기 물량과 강력한 시장 지배력으로 초반 승부를 걸 겁니다. 당장의 시장 파이는 꽉 잡고 있겠죠. 반면에 미코파워는 100% 국산화된 고효율 기술이라는 흔들림 없는 펀더멘털을 무기로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청정수소 정책이 더 엄격해질수록 전략적 고지는 미코파워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쫙 그려볼까요? 입찰 시장이 열리는 초기인 2026년에서 2027년까지는 두산이 기준 맷집으로 50에서 60% 정도의 점유율을 방어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진검승부는 2028년 이후예요. 미코파워 평택공장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국산화 혜택이 극대화되면서 국내 점유율 30%를 넘기고 글로벌 탑5 굳히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기존 챔피언 두산이 왕자를 지키려면 얼마나 빨리 영국 기술 의존도를 버리고 자체 SOFC 기술로 갈아타느냐, 바로 그 속도전에 모든 운명이 달렸다고 봐야겠죠. 자, 전 세계 SOFC 시장이 대폭발을 앞둔 지금 과연 대한민국은 해외 기술의 그늘에서 벗어나 완벽한 기술 자립을 이루고 진정한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2020년 입찰 시장 재개를 앞두고 벌어지는 이 두 기업의 치열한 전쟁은 단순한 기업 경쟁을 넘어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한층 넓혀드렸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